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선풍수철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오늘도 이명박을 말한다입니다. 어제도 제가 강의 주제가 이명박을 말한다 했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났는데도 개운치 않아요. 생각할수록 너무 분하고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괘씸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무조건 제가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무슨 불만을, 어떤 잘못을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이분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서울시장 쪽에 한 행위가 나라에 엄청난 그런 그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그 점에서, 풍수가로서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지금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도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청계천 개복입니다. 이명박 이 양반이 청계천을 개복해서 나라가 망해야 됐다.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시 청계천을 복귀하든가 아니면 비버풍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비버풍수라는 게 뭐냐, 보완을 해서 길지를 만든다. 그 길지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융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비버풍수입니다. 즉 청계천이 갈라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것이고 다시 덮어져야 되는데, 이거 덮기란 우리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또 덮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덮으려고 보면은 완전히 나라는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보, 그러니까 청계천에 아치를 해서 아치 위에다가 흙을 넣어 가지고 거기다 그 뭉화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덮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 비보풍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시 국군이 융성하고 덮자마자 나라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우리 국민이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속된 말로 쑥대밭, 속된 말로 망가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괘씸한 게 뭐냐? 아니, 이런 것을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방송에 나가서도 했고 강의도 많이 했고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고, 이분이 이거를 못 들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나라가 자기가 한 행위가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면,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한번 찾아오든가 연락을 하든가 만나서 이런 사실 과정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쯤은 저한테 해야 되는데, 벌써 제가 십수년을 이런 논리를, 이렇게 불쾌감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연락을 못 들은 척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쾌한 거예요. 만일 이명박 이 양반이 저하고 만나서 제 얘기가 정말 이거 맞다라고 이해가 되면 그분이 나서 보세요. 그분이 나서면은요, 우리 국민들 금방 공감도 하고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이 양반 보고 정말 한번 좀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이런 말을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이명박을 누가 이 나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에 사람 못 산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밖에 없습니다. 풍수가들 중에서도요, 청계천을 잘했다라고 다들 얘기하지 저같이 그것이 나라에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씨를 욕하고 이명박 씨가 잘못됐다, 나라가 망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논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제 얘기가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죠. 엄청난 그런 불행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괘씸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그 대통령 되고 나서 대문화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대문화를 하면 또 이 청계천 이 나라의 불행보다 대문화는 더 심한 불행이 와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문화를 하게 되면 내가 청와대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내가 오죽하면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대서특필 3, 40번 나왔어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대문화를 추진하다가 중단시킨 이유가 뭐냐. 이 박민찬이라는 사람이 대문화에 대한 설명이 그럴듯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됐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 민족 정말 후대 몇천 년까지도 말이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막말까지 하고 청와대 앞에서 내가 할복해갔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문화 추진팀에서 박민찬이가 누구냐? 도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았다고 하더라.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정계 재계의 풍수를 보고 틀린 바가 없다 하더라. 그거 사실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말대로 정말 대원화를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은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맞다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일 아니냐. 그래서 대원화를 포기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학자로서 풍수학자로서 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 목숨이 제가 저놈 죽는 거 좋아합니까? 그러나 인생은 말이죠. 아는 만큼 주장해야 돼요. 아는 만큼. 응? 아는 만큼은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인간의 삶을 알게 됐어요. 나라의 문명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할 말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문화도 그래서 포기했다는 말은 참 그거는 포기는 잘한 거죠. 그렇게 이게 열정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그래도 감동도 받고 그거를 왜 그런가 확인도 하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도 여러 가지 방법론을 모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이 이명박 이 양반이 청계천을 그렇게 개복해놨으니까 이분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도 연락이 없다는 게 그렇다 이게. 두 번째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괘씸해요. 제가 봐선 너무너무나 이상한 나라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리고 이걸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도선국사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었다는 거. 국사, 나라의 일을 풍수적으로 자문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건이 태어난다는 것도 예언했고 그 많은 일을 하신 분, 역사적으로 국사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호소를 하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 국민들이 이 말에 기울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말 완전히 쑥대밭 돼봐야 됩니까? 이 나라가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바라는 겁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쫓아와봐요. 나한테 와가지고 따지기라도 해보고 말이죠. 논리라도 한번 펴보자 이거예요. 남의 나라 일모냥, 남의 일모냥. 그러고 나서 뭐 지금 뭐 나라가 잘못되느니 경제가 어떠니 전쟁할 것 같더니 그런 소리 왜 해요? 그런 소리는 이미 내가 그걸 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관심들 안 가냐 이거예요. 나 이 나라 국민들이 정말 도대체 똥인지 돼냐인지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어딨어 세상에. 다른 일도 아니고 나라의 흥망을 말하는데 말이죠. 난 도대체가 이 나라 사람들이 말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자 이명박 이 사람이 또 잘못한 게 뭐냐.
두 가지, 아주 결정적으로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전국에 우리 주소를 새 주소로 바꿨지 않습니까? 주소를 바꿨다는 건 뭐냐? 지명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지명. 이 지명이라는 것은 괜히 그렇게 지명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그 선인들이 그 지명에 따라서 그 운명이 그렇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 그래서 이 지명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명을 지금 말이죠, 가령 지금 서울시, 제가 지금 사무실로 위치하고 있는 데가 낙원동이었단 말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3일대로라고 그래서 3일대로. 낙원동이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상천국, 지상낙원 아닙니까? 지상낙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지명을 갖다가 왜 3일대로로 바꿔놓냐 이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 짓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전국에. 인천 영종도가 길령자 길령자 높을 종자네. 영종도. 길고 높다. 그럼 길고 높다는 의미가 뭐야? 그게 뭐야? 비행기가, 미래에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길고 높다. 비행기가 멀리 가고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새가 나른다는 의미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 비행기장이 세계적인 우리 국제 비행기장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왜 이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을 같이 바꿔놨냐 이게 전국에. 아주 이게 너무너무 불만인 거예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청주에도 비상리 비하리가 있어요. 거기 비상,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비행기장에 들어섰잖아요. 수원에 법원리가 있어요. 그 법원리가 뭐예요? 지금 그 법원타운이 그 동네를 둘렀지 않습니까? 이런 그 예언이란 그 자연의 이치를 보고 우리 선인들이 역대 정말 그런 분들이 이 지명을 정했는데, 이 지명을 갖다가 이명박이가 전부 다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심술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이 지명이 하나의 그 의미가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그 금액적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세요? 이런 중요한 그 뜻을 갖다가 다 저버렸잖아요. 저는 자꾸 불만이 뭐냐면 그 예술 믿어가지고 그 양반이 뭐 장로라 그래. 아니 예술 믿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오해가 생기는 게 왜냐면은요, 예술 믿는 데다가 또 뭐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절은 다 뺐어요. 절은 지도에서. 그래가지고 저 불교에서 말이지 들고 일어나서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이거 너무 하는 짓 아니야? 이거 속 보이는 짓. 아유, 이거 한심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고 무슨 서울을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이런 소리 됐잖아요. 아니, 저는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지구상을 다,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활용하자면 된다는 거야, 활용하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자연을 활용하라 그러는 거지, 믿어라, 기도하라 그러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잘못 알고 하나님한테 무조건 다 복종하고 하면 되는 건 줄, 이거 절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풍수를 배척하고 풍수를 미신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인데, 이 자연의 이치를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 양반이 기독교 다니니까, 기독교 신자니까, 장로라고 그러니까 이 지명을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 싶어요.
절터도 말이야 무슨 절도 말이야 그 지도에서 빼고 막 이랬다가 난리치니까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런 식으로 종교를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큰 자산이에요. 지명이라는 것이. 미래 예측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 풍수지리학이라는 게 미래 예측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보고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면 됩니까? 이게 왜 미신입니까? 도대체 너무너무 좀 한심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침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해요. 이명박 이 양반이. 반성할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찾아. 그런데 왜 왜 검찰청에 왜 끌려다녀요? 뭐 얼마 있으면 구속되겠던데요? 그 구속을 왜 되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는 하지도 말고 지금이 과학의 시대예요. 과학을 해야지 과학.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말이야 나라는 다 쑥반 만들어 놓고 검찰청에 끌려다니고 도대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4대강 이거 잘한 겁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 물의 흐름, 이 물의 이 흐름이 흐른다는 거, 물이 순환된다는 것은 이 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순환되는 것은 이게 경제가 순환된다라는 이치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은 그건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 되고 나는 안 하길 잘했다. 그거는 포기한 것도 잘한 거지만 정말 그거 했다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잘한 게 뭐냐? 서울 시내 시내버스 왜 그 도로 중심에서 타고 내리고 하게 한 거 그거는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배우러 오기도 하고 했다는데 저는 뭐 잘한 거지만 느끼지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편리하다고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또 외국에서도 그걸 뭐 배우러 오는 거 보니까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거 잘한 거는요 손톱만 한 거고 그 양반이 잘못한 것은 바위만 한 거예요. 바위. 결정적이라니까요. 정말 뭐를 좀 알고 해야죠. 왜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저기하는 사람이 왜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은 요만한 것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만한 보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냐 이거예요. 너무 정말 저는 답답해요. 첫째가 이명박이고 두 번째가 국민이라고요. 국민. 국민들도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있으면 얼마만큼 당하겠습니까? 다 당해봐야 그걸 알겠습니까? 도대체는 제가 뭐 그 쓸데없는 소리 수십 년 연구한 거를 괜히 이런 말 하겠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자연이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선국사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도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니까 도선국사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풀풀대고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한 말은 지금까지 한 말은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져요.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30만 불 되게 할 수 있는 거 다 책임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이 나라에서 그렇게 논리 피고 연구가 됐으면 됐지. 누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나라에서 누가 더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중요해요? 대통령이 나라 살릴 수 있나요? 국회의원, 학자, 전문가 다 나와봐요 한번. 다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오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논리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말하는 거고, 아는 만큼 보는 거고, 아는 만큼 듣는 거예요. 듣는 것도 알아야 듣는 거고, 보는 것도 아는 만큼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있는 사람한테 뭘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지금 시급한 게 뭔데. 풍수가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리고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그만큼 얘기를 했으면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말이야.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가지고 똑똑한 거예요?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고요. 누가 나와서 좀 어떤 정책을 가졌던 어떤 학자가 됐든 종교인이 됐든 누가 됐든 한번 와서 토론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번 하자고요. 방송이나 어떤 우리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제가 답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푸념한 것 같지만 이거 푸념이 아닙니다. 이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